강원도 강릉시 동해 바다가 넘실넘실하죠. 동해 앞바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요거 강문항인데요. 이곳 주차장에서 있었던 사고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자, 여기서 저 앞차를 따라서 쭉 여유있게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 오 마이 갓. 자, 여기서 가는데요. 오. 차들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저 차는 아마 왼쪽 길에서 그냥 이쪽으로 쑥 들어온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이렇게. 근데 저건 거꾸로 쑥 들어와요.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 측은 70대 30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80대 20 얘기해요. 우리 보험사는.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어떻게 피해. 저렇게 갑자기 쑥 들어오면 미리 보이지도 않잖아. 피할 수 없는데 저게 왜 7대 3, 8대 2야. 아니 저게 나한테 20분 잘못이 있어요? 변호사님 이거 맞아요? 저 차 산지요. 제 차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견적이 1,560만 원 나왔어요. 아이 참 출발하는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지 않았어요. 저 앞에 가는 차랑 저랑 비교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잖아요. 예, 상대차 저는 흰색 차에 가려서요. 요 흰색 차 왼쪽에 가려서 그 차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요. 보험사 직원이요. 사람의 눈, 블랙박스보다 사람 눈이 더 넓어요. 그래서 사람 시야가 블랙박스보다 더 넓다고 보험사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책? 파란 책이죠. 뭐 208번 참고하래요. 208번? 208번이 뭡니까? 보겠습니다. 208번이 뭔지 같이 보시죠. 208번 뭐야? 자, 시작해봐. 208번. 자, 208. 일방통행길에서 거꾸로 오는 차랑 사고 났을 때. 요 차가 역주행으로 오니까 그럴 때 2대 8이라고. 저거는요, 보이잖아요. 보세요. 저기는요, 네, 여기가 뭐 고속도로도 아니고요. 또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니고요. 이런 곳에서 주택가 골목길 저런 데서는 가끔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거꾸로 온 차들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못 믿어요. 길 잘못 든 차도 있고요. 또는 초행길에서 헷갈리는 차도 있고요. 따라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서로 조심해야 되죠.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80대 20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기서 보이나요? 주택가 골목길인가요?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혹시 대비를 해야 되죠. 자전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애들이 자전거 타고 올 수 있으니까 거기랑 이런 기준이 같습니까? 여기서 쭉 가는데 여기에서 안 보이다가 오 마이 갓.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사람 시야가 불박시야보다 넓다고 하던데 보험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네, 보험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험사 직원이요. 상대 직원도 아니고요. 우리 보험사 직원이 그래서 80대 20이래요. 이런. 제 불박은 앞에 있잖아요. 저 뒤에 있고요. 저는 또 A필러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안 보였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보험사 말대로 70대 30 맞다. 아니야. 저 80대 20은 돼야지. 안 보이잖아. 저걸 어떻게 피해. 100대 빵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 100%가 아니네. 80대 20이라는 의견이 한 분 계시네요. 100대 0이라는 의견이 98%입니다. 우리 보험사 직원은요, 눈이 AI입니까?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입니까? 아니, 사람이, 저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요? 저는 지금 저 카메라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김주정 PD 있어요. 김주정 PD는 제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뭐가 있는 정도, 뭐 있나보다 하는 정도 저는 저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길 보라고요? 안 보입니다. 이분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시속 10보다 좀 빨랐는데요. 시속 10보다 좀 빨랐는데 그게 시비거리가 될까요? 하면서도 시속 10으로 가서도 상대가 팍 돌아가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100대 0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블박 렌즈보다 운전자가 뒤에 있죠. 렌즈는 여기 있고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앞에가 더 잘 보이죠. 렌즈는 다 담아요. 사람은 다 담지 못합니다. 사람은 잔상만 있지 실제로 보는 건 딱 타깃이 있어요. 또 A필러 때문에 안 보였을 것 같은데요.
미리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언제 발견하셨나요? 왼쪽에 디스커버리 차량 지나치기 직전에 알았어요.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요. 그렇습니다. 안 보입니다. 지금 광각이에요. 광각. 자, 광각. 이때. 예, 이때. 그러니까 소리가 어디서 나나요? 그래서 쭉 가다. 그렇죠. 지나치면서 보면서 100대 빵이어만 옳겠습니다. 껌껌한데요. 황색 전멸등입니다. 저 굴다리로 들어가야 돼요. 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속도 안 빠르죠? 굴다리 들어가고 있는데 어머! 이런 뭐야 이거? 자,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고 나 저 굴다리 쪽으로 가고요. 상대는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천천히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 상대차가 브레이크 잡을 수 있었어요. 왜 못 잡았을까요? 내 천천히 들어가는데 브레이크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를 바꾸서 브레이크 잡은 것 같아요. 상대 측에서 70대 30이래요. 질문자는 100대 0 주장하시고요. 상대는 70대 30 얘기하면서 분심이 가져 그런데요. 이번 사고 하실 필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분께서요. 제가요 들어가기 전에 좌우를 살폈어요. 그런데 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볼록 거울이 있었는데요. 그 볼록 거울 그쪽을 이렇게 봐도 차가 안 보였어요. 안 보였던 차 갑자기 달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쭉 가는데 거울에 여기요. 여기 보이는데요? 저기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저거요.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었다 좀 이따 없어져요. 보세요. 좀 이따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내 변호사님 저 멀리 있는 거고요.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리고 얼마 만에 사고 나나 보세요. 자,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서 하나, 둘, 네. 아니 없어졌던 그 불빛이 제가 천천히 들어갔는데 그 차가 거의 3초 만에 저를 때렸어요. 그저 저 멀리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측은 제한속도 30인데 경찰관이요. 상대가 빨라요. 한 40에서 한 50 가까이 돼서 그 20km 초과해야 돼요. 근데 20km 초과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는데 아까 30보다 천천히 들어갔죠? 한 10에서 15 정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대는 상대로 빨리 들어왔어요. 몇 대 몇입니까? 자, 70대 30 적당하다. 100대 0이 된다. 불박센터 한 20% 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 90%는 100대 0이 된다. 90%. 그리고 불박차에게 20% 잘못이 있다라는 게 10% 있습니다. 이럴 때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반사경에 볼록 거울에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멀어요. 자, 그래서 쭉 가요. 불박차 속도 보세요. 안 빠르죠? 한 20이나 될까요? 20도 채 안 되겠죠? 근데 저기 보여요, 여기요. 보이는데 멀어요. 저기 언제 보이나요? 처음 보이는 게. 자, 여기서. 보이긴 보이네요, 여기요. 그죠? 보이는데 멀어요.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이제 없어요. 아직도 멀어요, 그죠? 들어가요. 근데 이것만 갖고서는 좀 판단하기는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CCTV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분 말씀대로 제가 들어갈 때는 좌우에 없었고요. 점으로 좀 멀리 있었고요. 멀리 있었는데 그 차가 저는 시속 20도 안 되게 가고 있는데 그 차가 시속 40 이상도 안 돼서 저를 때렸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00대 0이 옳습니다. 그런데 한쪽 말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100대 0이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고요. 불박차에게도 일부 아쉬움은 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좌우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일시정지 하라고 돼 있죠. 근데 저는 좌우 확인했어요. 차 불빛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기에 점이 하나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차 빨리 왔어요. 그 말이 맞다면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
백대영이 옳겠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법원에서는 내가 천천히 선진입했다. 근데 상대차가 와서 빽 받았다. 백대영 판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아유 일정제 좀 해서 좀 더 잘 살펴보지 그랬어요 하면서 백대영 판결 안 하는 판사분들도 계세요. 예, 참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니까 복불복. 판사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백대영이 될 수도 있고 백대영이 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이 현실,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쪽 다 황색 전멸등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황색 전멸등이죠. 네, 불박차 황색 전멸등. 4방향 다 황색 전멸등이에요. 저 오른쪽에 트럭이 멈춰줬네요. 옳지, 내가 갑니다. 내가 가는데 아들 괜찮아 그러시잖아요. 네, 제일 먼저 아들 괜찮아. 예, 그렇습니다. 예, 제일 먼저 보통 보면 상황은요. 일반적으로 오빠 괜찮아? 예. 이제 오빠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편들이 가끔 여보 괜찮아? 이런 얘기는 잘 안 들려요. 대체로 여자가 먼저 여보 괜찮아? 오빠 괜찮아? 그러면서 애기들이 있으면 애기 먼저.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진짜 남자는 내가 우선 내가 당황하면 안 되니까. 그래 내 가족을 지키니까. 자, 여기서 가고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 저 트럭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있죠. 네, 옳지. 나도 양보 많이 해줬어. 내가 가야 돼. 가는데 오른쪽에서 아들 괜찮아? 아들 괜찮아? 괜찮아. 예, 이 사고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요. 근데 트럭이 여기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차가 달려왔습니다. 나는 왕복 2차로, 상대는 왕복 4차로입니다. 내가 먼저 이만큼 왔어요. 황색 신호에. 양보해줄 거 다 양보해주고요. 근데 이 차가 빠르게 달려왔어요. 빠르게. 이 사고 어떻습니까? 우리 보험사는 저거는요.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불박차도 한 20%는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신호등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선진입했거든요. 아까 천천히 다 양보해주고 선진입해서 빠르게 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한테도 10 내지 20% 잘못이 있다. 오히려 상대는 왕복 넓은 길이에요. 상대는 왕복 4차로인가 3차로인가요? 그림에 그랬네요. 그림에는 상대는 왕복 3차로, 나는 왕복 2차로. 하여튼 상대도 넓어요. 자, 여기서 과연 과실비는 어떨까요? 상대가 100% 잘못이다. 불박차한테도 일부 잘못이 있다. 오히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 상대가 100%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32% 있습니다. 불박차한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66% 있습니다. 오히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2% 있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불박차 운전자 잘못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신호에 따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차는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려고 양보해 준 거죠. 내가 갑니다. 여기서 뭐가 폭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요. 그럼 혹시에 대해서 좀 내가 살폈어야죠. 요 트럭을 지나기 전에 조금 살폈어야 돼요. 그리고 여차하면 빵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면 요때 트럭을 지나기 전에 트럭은 지금 내 선진입이에요. 선진입. 트럭 여기 있어요. 여기 지나요. 잠깐 서서 혹시 한번 살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대영은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가 만약에 적색 전멸에 일시정지 정도 달려왔다면 그럼 백대영이라고 할 텐데요. 상대도 황색 전멸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도 트럭 때문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제가 이거는 짤방은 하지 말고 발작을 한 이유는 상대 측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우리가 더 넓은 길이다. 그래서 불박차 가해자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에 가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 정도는 선진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 차가 내가 이미 트럭을 지날 때 천천히 지나고 있었죠. 그 차는 저기쯤에 있었을 거예요. 상당히 멀리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저는 상대차 가해 차량, 불박차가 피해 차량, 그리고 과실 비율은 한 80대 20 정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100대 0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제 진출로로 나갈 거예요. 보세요. 나가고 있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요. 네, 인천 쪽으로 빠질 거예요. 저 앞에 트레일러 갑니다. 네, 오른쪽에 트레일러 가죠. 네, 이제 쭉 가면 돼요. 핑크빛 따라서. 근데 깜빡이 켜더니 뭐야. 이 아저씨 미쳤나봐. 이 아저씨 미쳤나봐. 네. 자, 이 아저씨 미쳤다. 미쳤다에 한 표. 동그라미. 이 아저씨 미쳤다에 동그라미. 네. 이 아저씨 미쳤나봐. 저 아저씨 미쳤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많이 올라오네요. 다시 한번. 저 아저씨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네. 저 오른쪽에 가다가 이때 비상등 잠깐 켜더니 깜빡이 켜요. 그러고서 시간으로 얼마 되나 보겠습니다.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에! 4초에 들이받으면서 하는 얘기. 자, 들이받으면서! 뭐야. 이 아저씨 미쳤나봐. 네, 미친 거 맞죠? 그럼 과실 비율 몇이어야 되겠습니까? 100대 0이 되겠죠? 그런데 보험사에서요, 뭐라 그러냐면요, 처음에는요, 100대 0 해준대요. 100대 0 해준대도 그랬다가, 아파서 병원 되니까, 그럼 7대 3. 차만 고치면 100대 0인데, 아프다니까 70대 3이래요. 두 번 미친 것 같죠? 예, 두 번 미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 저기 램프 구간은 속도가 한 60이나 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불박차가 이렇게 빨리 갔어? 이러는 분 계실까요?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속도가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가다가 똑같이 가다가 어디서 여기 하나 나옵니다. 여기부터 이제 줄이면 되는 거죠. 여기는 커브 기간이니까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여기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되겠다. 이렇게 가로막고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이쪽으로 도망갑니까? 어디 여기 가면 더 세게 붙이고 오른쪽에 또 한차 오고. 이분은요. 그래도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후방 영상은 원본이 없이 4번인데요. 자, 후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내 뒤에 덤프가 옥수면 어떻게 했어? 덤프가 옥수면. 요 차가 빠지고요. 승용차 빠지고요. 뭐야. 이 아저씨 미쳤나봐. 예. 만약에 요 차가 조금 더 빨리 오고 있었으면은 나는 어떻게 됐겠어요? 앞에는 트레일러, 뒤에는 대형 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100대 0이 아니다? 야, 진짜 이 아저씨 미쳤나 봐. 그 이상의 더 정확한 대답은 없을 겁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무슨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죠? 녹색 신호에 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에 좌회전하면은 녹색 신호 해야지. 빨간불에는 좌회전 안 돼. 그건 신호 위반이야. 빨간불에 서 있어야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초역 앞에도 예전에는 비보호 좌회전 지역이었어요. 근데 좌회전을 못 해요. 차들이 계속 다녀서요. 그 빨간불 켜지면 그때 양쪽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잖아요. 그때 좌회전합니다. 지금은 빨간불의 좌회전으로 바뀌었어요.
비보호 좌회전에서 빨간불의 좌회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이 제법 있는데요. 이분은요, 아까부터 제가 앞부분에 한 20초를 잘랐습니다.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있는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차들이 계속 와요. 계속 이렇게 옵니다. 계속 와서 좌회전하려고 아무리 틈을 보더라도, 언제, 나 좌회전하고 싶은데, 계속 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오면 나보고 언제 가라고. 아이고, 나 좌회전하고 싶은데, 차들이 또 와요. 비보호 좌회전, 나 언제 해. 이제 빨간불이네. 이제 가야 되겠다! 자, 이런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쪽에 비보라는 것은 이쪽, 조그만 길이요. 이쪽은 신호등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옵니다.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이쪽에서 차 지나가고, 이쪽에서 차 지나가고요. 이쪽에서 좌회전 들어가고요.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고, 그런 곳이죠. 이런 곳은 오히려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사무실 앞에 예전에 거기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게 그게 더 안전한데? 어차피 여기 빨간불에 다 차 쓰잖아요. 여기 횡단보도 이제 보행자 신호 들어오니까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보행자 신호 들어오는 걸 보세요. 보행자 신호 언제 들어오는지 보십시오. 자, 빨간불로 바뀌고 조금 있다가 여기 이렇게. 그럼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차들이 여기 다 서야 되잖아요. 내 뒤도 쓰고. 그럴 때 내 좌회전은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는 언제 왔습니까? 요 녹색불 바뀌기 전에 들어왔네요. 저 오토바이는 내가 여기서 옳지 좌회전해야지. 이제 이거 빨간불이가 차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좌회전 들어가는데 이미 빨간불 바뀌었을 때 정선을 넘습니다. 이 사고. 이 오토바이와 불박차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경찰에서는 둘 다 신호위반이다. 둘 다 똑같아. 보험사에서는 직진 대 좌회전이야. 둘 다 빨간불이니까 직진, 그 빨간불 빼. 오토바이는 직진. 너는 좌회전이잖아. 그 좌회전이 더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빨간불로 바뀌어 더 이상 직진할 차가 없을 거다 생각하고서 그래서 좌회전하는데 예상과 달리 신호위반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사고 났으니까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1번. 둘 다 신호위반이니까 신호위반은 빼고 직진 대 좌회전이야. 그럼 좌회전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2번. 아니 저럴 때 빨간불에 가는 거 횡단보도가 바리케이트가 돼줘서 그래서 내가 가는 데가 뻑 들었으니까 오토바이 100%를 보고 싶다. 3번.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여러분들은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8%입니다. 좌회전한 불박차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8% 있습니다. 오토바이 100%를 보고 싶다 4%입니다. 오토바이 저렇게 가다가요 큰일 납니다. 지금 조금 늦었으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저 오토바이가 한 2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초만 늦었으면은 여기서 보행자들 건너고 있는데요. 보행자들 건너다가 어떻게 대형 사고 칠 거예요. 빨간불에 서야죠. 그리고 요 빨간불이면요. 여기서 좌회전 이렇게 나오는 차 있고 여기서는 나오는 차 있어요. 내가 여기서 비보 좌회전할 때 물론 녹색 신호해야 되지만 여기서 이쪽에서 나오는 이 양쪽 그 이면도에 나오는 차 없으면 내가 좌회전하는 거 교통에 누구한테 방해를 주나요, 내가? 누구한테 방해를 줘요? 저는 그래서 저 직진한 오토바이, 저 오토바이가 더 잘못됐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마음 같아서는 오토바이 100% 보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불박차도 조금 성급했어요. 불박차가 언제 갔어야 될까요? 여기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온 다음에 보세요. 좀 있으면 좀만 기다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행자 신호 들어와서 보행자를 건널 때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차가 안 올 때 그때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신호 시에 즉 적신호 시가 아니라 보행자 신호 시에 좌회전할 수 있도록 보행자 신호 시에 유턴할 수 있도록 하듯이 보행자 신호 시에 좌회전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좋겠어요. 저기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좌회전 못해요. 차가 계속 오면 언제 비보호 좌회전해요. 아예 좌회전을 못하게 하고서 저하게 돌아오게 하든가 비보호 좌회전을 떼버리든가 아니면은 보행자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호 체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본 교토입니다. 일본 교토에서 도자기 공예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오신 김기윤 작가께서 일본에서 있을 때 일본의 교통은 우리가 본받을 것도 있네 그러면서 그때 조금씩 모아 놓으셨던 것을 저한테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올려주시라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어린이들 등교하는 모습, 즉 초등학생들 등교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교통문화, 교통질서, 교통법규 아주 잘 지키는 것 같죠? 그런데 어린이 등교하는 건 참 잘해요. 한쪽으로 쪼르륵 해서 인도에서도 인도의 가장자리 쪽으로 잘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시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일본도 이러네. 이거 재밌다. 일본이라 다 지키는 건 아니네. 예. 찾아보시죠. 두 개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뭘까요? 학생들이, 자, 아주, 헬멧 쓰고 하네? 저기 횡단보도 건너는 애들도 있고요. 네. 두 개가 아니라 하나네. 자, 학생들 보세요. 헬멧이에요, 모자예요? 모자구나. 헬멧이야? 모자? 그지, 모자지? 네. 여기 이제 학생들 보세요. 초등학교 앞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진도해 주시고 또 아저씨들도 도와주시고요. 예, 여기요. 됐습니다. 제가 두 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네, 하나. 오게티가 하나 있었죠. 전 두 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예요. 뭡니까? 아니, 거기서 무단횡단하면 어떡한데요? 쭉 가는데 무단횡단 보고 오네요. 보고. 예, 오게티 하나. 일본은 무단횡단 하나도 안 한다? 땡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게티로 요걸 잡았어요. 요거 버스. 버스가 왜 이렇게 오래 서 있어? 여기 바짝 붙여야지. 근데 이거 신호대기 하는 거였네요. 아까 얼핏 볼 때는 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신호대기입니다. 빨간불의 신호대기. 이거 정상적이죠.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게 문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저 버스가 어떻게 쓰나 보세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게요. 자, 저 앞에 버스 갑니다. 네. 이렇게 서야 됩니다. 이렇게 서야 내리면 발이 바로 보도, 인도. 발이 바로 인도로 내려야 돼. 이렇게 바짝 붙어요. 여기 자전거 지나갈 수 있나요, 여기요? 못 지나가죠? 바짝 붙여야 돼요. 버스는, 시내버스는 저렇게 바짝 붙여야, 그래야 지나가는 자전거,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사고 안 납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권장하는 게 50cm입니다. 자전거 요 폭이요, 66cm래요. 오토바이는 좀 더 큰 것도 있겠죠? 예. 자전거랑 비슷한 것도 있고요. 저렇게 바짝 붙이면은 저 사이로 못 지나갑니다. 옛날에 그 무슨 아저씨지?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응? 통아저씨. 네. 통아저씨는 지나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오토바이 자전거 못 지나갑니다. 근데 아까 보신 그 시내버스는 차로 하나를 남겨뒀어요. 위험합니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승무사분들 많이 계시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특히 시내버스 바짝 붙이십시오. 시내버스가 아니더라도 항상 바짝 붙이십시오. 그래서 뒤에 오는 자전거, 오토바이랑 승객이랑 부딪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영상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가는 거 그거보다도 저는 이게 더 눈에 들어오네요. 제가 사진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는 황색 점선에 중앙선이 있고요. 이쪽에는 쭈루룩 주차 라인이 있네요.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만 차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차가 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CCTV입니다. CCTV 저 멀리서 찍었고요. 그리고 모자이크를 전부 다 싹 모자이크 요만큼만 보입니다. 요만큼. 여기를 잘 보세요. 어떤 사고인지 좀 키워볼까요? 보시죠. 오토바이가 오는데요. 아이쿠 이런 다시 오토바이 오는데 정상적인 오토바이 네 양쪽에 차들이 서 있고요. 차 한 대 지나고 오토바이 오고요. 근데 주차되어 있는 차 사이에서 이쪽은 주차 라인들이 쭉 있는데요. 이쪽은 불법 주차겠죠. 여기서 사람이 톡 튀어나옵니다. 여기가 횡단보도예요. 이 횡단보도가 요만큼인데 횡단보도 오기 싫어 저기서 자 오토바이 오는데 이때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토바이 블랙박스는 없고요. 구청 또는 시청에서 봤죠. CCTV를 해달랬더니 조만큼만 딱 해놓고 나머지 다 모자이크 해놨어요. 아, 이 사람이 이 횡단보도를 건너야죠. 차사에서 툭 튀어나와요. 오토바이는 금방 차 하나 지나가고 저 차랑 교행하면서 속도 떨어졌어요. 속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나오면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조금 다시 볼까요? 이때 거리 얼마 될까요? 한 3, 4m 될까요? 어우 그러면서 부딪혔습니다. 근데 저 보행자가요. 아 당신이 갑자기 거기서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횡단보도 여기 있는데 이거 무단횡단이잖아. 나 치료비 대줘야 그랬더니 내가 왜 치료비 대줘요? 그 경찰에 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아니 저기서 무단횡단한 사람의 때문에 제가 다쳤어요 했더니 아이 오토바이랑 사람 사고는 오토바이 가해 차량이에요. 그냥 가세요. 아니 제가 피해자 아니에요? 에이 접수하면요 괜히 본인만 나빠져요. 경찰이 접수하지 말래요. 접수하게 되면 무조건 오토바이가 불리해진대요. 그래서 저 보행자 걸어가던 사람 부딪혔으니까 보험 처리해 주래요. 오토바이가 무조건이야 가해자면서 사람이 어떻게 오토바이를 때려요. 사람이 오토바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는 없어요. 오토바이가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고요. 아셨어요? 굳이 접수하시겠다 그러면 접수해드리죠 뭐. 그럼 가해자 되고 벌점하고 벌칙금 먹을래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험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원래 90대 10이에요. 오토바이가 90이에요. 근데 밤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까지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보험사가 오토바이 70, 보행자 30을 얘기합니다. 예. 상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조금은 뭐 생각해 볼게요. 네, 조금은. 근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 자동차보험과 달라서 치료 100% 나오는 게 아니래요. 자동차보험 같으면은 그래도 일부 잘못 있으면 치료는 다 해주잖아요. 그것도 아니래요. 일 못한 것도 제대로 안 준대요. 보험사에서는 밤인점을 감안해서 오토바이가 70 내지 80 책임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보행자가 더 잘못이다. 보행자 100% 잘못이다. 경찰과 보험사 주장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 말도 뭐 일리는 있어요. 사람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때려요? 어떻게 가해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그렇네. 차가 더 세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차를 가해자, 사람을 피해자, 그렇게 분류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이해가요. 그러나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과실 비율은 민사적으로 따져보자고요. 96%는 보행자 100%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잘못이 있다. 보행자 일부 잘못 있다가 4%입니다. 예전에는 이럴 때 보험사 말대로 8대2, 7대3 했습니다. 언제?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옛날에는 언제? 블랙박스나 CCTV 없을 때. 지금은
블랙박스 또는 CCTV가 있어요.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이 차와 차 사이에서 이때 나옵니다. 나오니까 바로 횡단보도 여기 있잖아요. 왜 횡단보도 있는데 왜 거길 건너요? 왜? 그럼 이런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차된 차 있으면은 한 칸 지나서 안 나오시네? 한 칸 지나서 안 나오시네? 또 한 칸 도리도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저런 거 보행자 100%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여기 있는데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는데 횡단보도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한 거 저거 불법행위예요. 보행자가 물어줘야죠. 보행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거기서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한도가 정해져 있죠. 뭐 1억 원 더 정해져 있으면 1억 원 한도에 닿을 때까지는 내 차 망가지고 나 다치고 치료비 그다음에 내 일 못한 거 위자료 다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옛날에 블랙박스 없고 CCTV 없을 때는 억울하게 자동차가 가해자가 됐었지만 지금은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진작 바뀌었을 때는데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만 되겠습니다. 저도 하나의 아빠이고 가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고로 인해서 한 가정에 금전적 손실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보하게 됐습니다.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영상을 다시 보면 볼수록 정말 아찔하고 화가 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학원버스 같아요. 아이를 하차시켰습니다. 안전한 곳에 내려줘야 되죠. 그런데 하차 후에 아이가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책임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빨간불에 무단횡단, 뛰어서 집에 가라고 하고 내리자마자 빨간불에 뛰어서 집에 가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학원에서 가르칩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차에서 내렸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아이가 빨간불에 무단횡단해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그걸 그냥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운전기사, 그 운전기사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민식이법 때문에 민식이법 무섭잖아요. 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서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어린이가 90, 운전자 10% 조금이라도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럼 민식이법 유죄입니다. 500만 원 이상 벌금이에요. 조금만 다치더라도. 그러니 아까 경제적인 손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요즘 민식이법 때문에 저도 순간 너무 놀라서 그때는 아무 대응도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제보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할 거예요. 저 앞에서요. 신호대기 합니다. 네. 어제 저녁 6시네요. 11월 25일. 껌껌하죠? 직자 신호입니다. 좌회전 깜빡이 켜고 천천히 좌회전 들어가는데요. 좌회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와 사고 날 뻔했어요. 여기서요. 아이가 저거는요. 브레이크 잡았지만 벌써 밀려서 전부 지나갔어요. 내가 왜 내가 안 나와? 급히 브레이크 잡지만 이미 차는 지나갔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발 왜 거기서 애를 내려줘요?
거기서 내려준다 하더라도 애한테 자, 신호, 다음에 건너가라. 그렇게 아이한테 그거 내려준다 거기라 하더라도 자, 신호, 얘 건너가야 돼. 그래, 뛰려고 해서 빵! 좀 해주든가 못하게 했었어야죠. 그리고 인솔교사가 내려서 어린이 보호 차량은 옛날에 어린이 보호 차량,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 인솔교사가 내려서 안전원까지 옮겨줘야 돼요. 인솔교사 없으면은 기사가 내려갔고요. 내려서 애 안전원까지 가는 걸 보고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갑자기 뛰는 걸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저럴 때는 저 기사를 처벌해야 돼요. 저 사고에 대해서 저 사고 나더라도 저 기사를 저런 경우도 민식이법 처벌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을 제가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애가 얼마나 빨리 뛰어서 차에서 빨리 뛰어내리고 빨리 뛰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보세요. 자, 깜빡 켜고 애가 자, 뜁니다. 이런 또 뜁니다. 후방 영상 보세요. 야, 우와, 와. 제발 여러분들 내가 태우고 온 어린이 통학버스는 애들하고 정이 들어요. 맨날 똑같은 시간 태우고 가고 태우고 또 태워다 주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기여했던 그 아이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애가 더 빨리 뛰어서 어떻게 돼? 자, 얘 내리죠? 내리고 이게 보일까요? 지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운전자한테. 운전자는 안 보여요. 딱 이게 A필러 각이에요. A필러 각이 이렇게 돼서요. 저게 블랙박스는 보이는데요. 차는 이렇게 해서 돌아가잖아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이분도요. 안 보였대요. 저 아이가 뛰어서 펄쩍! 이야, 한 발자국만 넘었으면 그대로 깔고 갈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좌회전할 때는 어린이가 안 보이고 직전에 보였죠?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좌회전 진입할 때 아이가 차에서 뛰어내려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무작정으로 횡단보도를 뛰어들었어요. 저도 횡단보도쯤 돼서야 아이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습니다. 근데 이미 지나쳤어요. 좌회전 신호였고요.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거기서 애가 뛰어들을 걸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고요. 저 좌회전할 때 A필러 요거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제발 저렇게 뛰지 말라고. 빨간불에 뛴다는 거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요, 요 차 운전하신 분이요, 제발.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타야 돼요. 어린이를 안전원까지 옮겨놔야 돼요. 인솔교사가 없었으면, 보호자가 없었으면, 그러면 기사 아저씨가 안전한 곳에 내려줬어야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사고 났으면 운전자에게 잘못 있을까요? 운전자에게 잘못 1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 참 이거 진짜 중요한 영상이에요. 안 보여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딱 갈 때요. 저 아이가 내리는 거 안 보입니다. 블랙박스 렌즈에는 보이지만, 렌즈엔 찍혀있지만, 나는 이렇게 들어는 안 보여요. 안 보일 때 못 피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 저렇게 하다간 엄마, 아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